인천 시민이 주목하는 이슈를 짚어보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을 통해 문제의 쟁점을 풀어보는 시사지난 이슈터치 이영구입니다. 시사지난 이슈터치의 네 번째 시간, 오늘도 인천 시민이 궁금해하는 지역의 핫 이슈를 주제로 선정해왔습니다. 시사지난 이슈터치의 네 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입니다. 시사지난 이슈터치 시작합니다. 시사지난 이슈터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자를 제외한 출연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연결됩니다. 시사지난 이슈터치 네 번째 시간은 정치개혁을 위한 인천회의 창립준비위원회 하석용 위원장님, 전 인천일보 조태현 정치부장님,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3월 9일,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결정하는 날이죠. 그런데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6월 1일, 또 하나의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바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입니다. 지방자치 실현의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선거지만 대선에 가려 상대적으로 지방선거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대선 이후 약 석 달 뒤 치러지는 지방선거이기에 후보 검증 시간이 넉넉지 않습니다. 깜깜이 선거가 될 우려도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대통령 선거에 가려진 지방선거와 앞으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올바른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의 쟁점을 풀어보는 이슈 플러스입니다. 먼저 인천의 현안 의제를 다시 한번 짚어보기 위해 대선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인천시를 비롯해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이 공약 반영을 위한 여러 의제들을 내놨었죠. 김송원 사무처장님이 보시기엔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앞서 내놓은 후보들이 내놓은 인천 현안들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십니까?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라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은 인천을 역차별하는 현안 및 정부 정책에 대해서 여전히 서구적인 태도를 보이고 외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례로 들어보면 우선적으로 인천시가 대선 후보들에게 1순위로 제안한 공약이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선 캠프에 선거 득표 전략 그리고 실익 없는 대담만 했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실내로 들어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우에는 수도권 매립지를 2025년에 종료하는 게 현실성이 없다. 하지만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보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경우에는 임기 내에 반드시 이전하도록 하겠다. 국무총리실에 맡겨서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겠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2025년에 대체 매립지를 빨리 확보해서 종료하겠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들어보셨지만은 모두 선언적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안타깝게도 박남춘 시장이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를 하려면 서울, 경기, 인천의 자체 매립지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상 이분들은 수도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체 매립지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천시장의 공약을 외면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런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인천의 유권자 수보다 서울, 경기의 유권자 수가 더 많다 보니까 득표 전략상 그렇게 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인천 경제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수도권 규제 완화 그리고 지방 분권 실현에 대해서 공약을 요구를 했습니다. 인천 상공회의소하고 인천 경실련이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국민의 혈세로 만들었던 공항 항만 경제 자유 구역의 경우에는 최소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제안을 했는데 각 후보 진영에 제안한 공약은 하문차사입니다.
그리고 인천 주권찾기 조직위원회는 지방 분권 차원에서 산업도시이자 항구도시인 인천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청 그리고 해양수산청을 인천시로 이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요구를 했는데 인천시의 주요 공약을 대선 후보들이 발표했는데 한 줄도 나와 있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인천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였던 수도권 매립지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은 없었고 수도권 규제 완화나 지방 분권 실현에 대한 공약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조태현 부장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예,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의 주요 인천 공약을 살펴보면 인천 발전을 위한 장기적이며 근본적인 계획이라기보다는 주로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민원성 현안을 모아놓은 수준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이들 공약마저도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들의 득표 전략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영남이나 호남, 또 충청 지역 등과의 공약과는 상당히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후보들은 하나같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인천 내양 재개발,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등 해묵은 현안들을 또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새로운 공약이라야 민원성 현안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일명 GTX D노선 Y자 완성, 경인선 지하화,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등 이런 공약들을 다시 또 대동소이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여기에 인천의 먹을거리 차원에서 공약한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조성이나 항공 정비, 산업 육성 및 공항 경제권 육성 등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규제 프리존법 등이 전면 개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정부로부터 행정이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공안 공약들에 불과합니다. 허울 좋은 국가균형발전이 물론 역차별, 이것이 바로 인천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태현 부장님은 후보들의 득표 전략 지역인 부산이나 광주 등에 비해 인천의 유권자가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인천 지역 공약은 내실이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다 장기적이고 실현 가능한 공약들이 나왔어야 한다라는 쓴소리도 해주셨는데요. 하석영 위원장님, 이번 대선 결과가 지방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제도가 도입된 지 70여 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지방자치가 활성화돼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도 오늘 현재까지도 그 얘기는 공연불로 하늘을 떠돌고 있는 얘기이지요. 중앙정치가 지방을 이 공천권이라는 요지부동의 요술막대기를 이용을 해서 중앙집권적인 톱다운 방식으로 지방자치를 통치하고 있는 거죠.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서 엄청난 또 바람이 부는 결국 바람 선거로 가고 말 것이 아닌가 그런 전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번 대선 결과가 지방선거의 판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조태현 부장님, 이번에 이렇게 대선에 큰 관심이 쏠리다 보니 반대로 지방선거의 존재감이 옅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실제로 대선 일정이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먼저 대선이 치러진 이후 3개월에 불과한 간격을 두고 치러지는 지방선거다 보니 후보들에 대한 인증검증이 부실해질 우려가 큽니다. 한 예로 수도권 매립지 종료의 경우 인천시장과 대선 후보들 모두 2025년 종료를 공약으로 약속했지만 선거 뒤에 서울과 경기도의 입장 충돌로 합의가 불발될 경우 인천시장의 공약은 헛고에 불과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 당선자 또한 이 시점 되면 오벌관원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번 반복되어 왔지만 지역민들은 또다시 방법이 없는 그런 현실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중앙정치권과 싸워서라도 지역민의 바람을 이뤄낼 인재가 필요할 때입니다. 인재 발굴과 출연을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선 이후 석 달 만에 지방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후보들에 대한 검증 시간이 부족한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각 당이 공천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예비 후보자들이 당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어서 지방선거 예비 후보 등록을 늦추고 있는데요. 선거구 획정 또한 문제입니다. 선거법상 선거일 6개월 전에 광역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지방선거를 석 달 남짓 앞둔 시점에도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의 경우 의원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은데 하석영 위원장님, 선거구 획정, 의원수 조정 등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민주사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가치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발언권과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이런 권리가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거를 직접적으로 선거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면 1인 1표 등가의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거구를 보면 요 인구 몇 명 안 되는 데서도 국회의원 하나, 인구가 그거의 2배, 3배가 되는 데서도 국회의원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국회의원들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방선거에서도 그런 현상이 그대로 보여지고, 헌법재판소가 일찍이 이거를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등가 원칙을 지켜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결국 중앙정당의 논리하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자기들의 이익 계산, 이것에 의해서 좌우지우지되다 보니까 이 표의 등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죠. 표 1인 1표 등가성의 원칙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아마도 이게 잘 조정이 된다면 인천은 국회의원을 몇 사람쯤 더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고, 인천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의원들 이 수도 현실을 좀 반영하는 그런 형태를 갖추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역별 인구수에 따라 고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선거구 획정이 중요하다. 이것은 지방자치의 존립 가치이기도 하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편 앞서 대선 후보 공약에 인천 현안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김성훈 처장님, 이번 지방선거에서라도 인천의 현안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할 텐데 인천 지역별로 어떤 현안들이 있을까요? 예, 당장의 항만공항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규제 완화 그리고 규제 프리존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러한 시설들이 있는 곳이 중구, 그다음에 영종국제도시, 연수구와 송도국제도시, 서구와 청라 국제도시가 요구하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동, 부평, 주안 국가산업단지의 경우에도 수도권 규제 완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남동구, 부평구, 미추홀구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한편 강화, 웅진과 같은 접경지역 도서의 경우에는 이런 접경지역 도서도 수도권 규제로 막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주환경 개선과 해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빨리 규제 완화가 요구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와 구도시 간의 균형 발전 논의가 그전서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부동산 등의 국토 정책과 그리고 도시계획과 관련된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신도시 간의 균형 발전을 인천시가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성원 처장님께서 지역별로 중요한 현안들을 짚어주셨습니다. 앞으로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공약도 쏟아져 나올 겁니다. 조태현 부장님이 보시기에 지방선거 후보 검증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우선 인천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당이나 중앙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소신 있는 인물인지를 검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년간의 제자리 걸음은 경쟁 도시를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피해는 나 자신을 넘어 다음 세대, 즉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로 이어질 것입니다. 선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각 정당의 새로운 인물 교체 시스템과 이를 위한 검증 시스템 구축 여부는 물론 새 정권 탄생으로 전략 공천을 빙자한 낙하산 공천의 폐해는 없는지 우리 유권자들은 두 눈 뜨고 지켜볼 일입니다. 인천 현안을 위해 자신의 공약을 소신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는 후보인지 검증이 필요하고 각 정당의 공천 과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방자치의 기초가 되는 지방선거를 잘 치러내는 것과 동시에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 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들이 남아있을까요? 먼저 김성원 처장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아까 하수경 대표님이 강조를 하신 것처럼 정치개혁 과제가 가장 시급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권자의 권리를 찾는 차원에서 선거구가 제대로 조정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기존의 정당 정치에 의해서 대선 때문에 지방선거가 밀리는 이런 중앙당 중심 체계를 뭔가 개선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이제 예전에도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면은 정당이 공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지역의 인물,
내지는 유권자 단체들한테 그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들이 스스로 공천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마련했던 무공천 제도를 추진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소위 거대 정당들이 스스로 무공천을 좀 선언하면서 지방자치에 물꼬를 터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방자치 실현과 이제 분권 강화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청와대 정치 그리고 국가가 주도하는 중앙이 주도하는 이러한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특별지방 행정기관들을 과감하게 지방에다가 이양을 하고 국가 산하의 공기업 중에 지역과 연관되어 있는 항만공사라든지 수도권메리츠 관리공사 이러한 것들의 경우에는 지방정부에게 넘겨야 지역의 행정과 소위 현장의 행정이 일치하는 일관성 있는 행정 서비스로 시민들한테 보탬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선거법 개정 등의 정치개혁과 더불어서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지방 이양 등 중앙에 집중된 권한이나 사무를 지방으로 분산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태문 장님,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 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또 어떤 과제들이 있을까요? 예, 중앙 정치권의 논리에 기반한 정치 독과점으로 지방 현안 의제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절실합니다. 먼저 기존 정당의 지방선거 무공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으면 이 또한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조태문 부장님도 지방선거 무공천 등의 선거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석용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우리나라 정치의 최대의 문제점으로 늘 지적되어 오는 게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거죠. 대통령이 제왕적으로 정점에서 큰 나라의 정치를 전부 지배하다가 보니까 그 밑에 제왕적 정당이 생기죠. 이거를 막으려면 방법은 민주주의의 원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모든 것을 밑바닥에서부터 의견을 수렴을 해서 바텀즈 업 방식으로 밑에서 위로 결정을 해가는, 공천권도 그렇게 결정이 되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내야만 우리 정치가 가진 결정적인 오류, 약점을 극복해낼 수가 있겠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정치의식을 보양시키고 거기서 나오는 일꾼들을 밀어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바텀즈의 여론을 오피니언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양성하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 운동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 몇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곧 이제 대통령 선거 전후해서 이 모임을 좀 출범시켜보자. 이것이 활성화가 된다면 인천이 대한민국의 시범적으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번 대통령 선거 이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추가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하석용 위원장께서 좀 전에 정치개혁을 위한 인천회의 창립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일단 이 시민들은 낯설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기능을 하게 될지 한번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나라의 정치 개혁을 위한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느냐, 어떤 운동이 있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전국적으로도 거의 많은 국민들이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개선해야 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추진하는, 현실적으로 변화를 추진하는 집합체가 만들어져 있질 않았죠. 지역의 과제를 반영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되는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을 육성해내서 이들을 중앙으로 진출시키는 이런 작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투자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캠페인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지겠죠. 그래서 인천회의라는 것을 출범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네, 의미 있는 활동이 인천에서 시작이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를 좀 내기를 또 기대해 보고요. 하석용 위원장께서는 지방자치 활성화의 필요성과 함께 앞으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시민단체를 꾸려나갈 계획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태문 장님,
저희가 지금 지방자치 실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는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방자치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 모범적인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네. 지방자치에 대해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헌법에 지방자치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권한을 상세하게 규정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각기 정치 풍토와 역사가 달라 그 규정들 또한 아주 다양합니다. 먼저 미국의 경우 지방선거 출마자들에 대해서는 중앙당의 정당 공천이 금지됩니다.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 다당제가 운영되는 곳에서는 정당 공천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모든 후보들은 당원들이 모이는 총회에서 직접적인 추천 그리고 또 투표를 통해서 후보가 선정됩니다. 원천적으로 중앙당의 입김을 차단하는 그런 장치가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들 국가들의 공통점은 기초자치단체가 국가 그리고 또 주라고 불리는 일명 광역지자체 등이겠죠. 등과 함께 국가를 구성하고 이루는 3대 기둥으로 불릴 정도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수직 그리고 또 종속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와는 상당히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국의 정치 풍토와 역사가 다르다 보니 이를 그대로 옮겨오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미국과 프랑스, 독일 등의 정치 제도를 바탕으로 좋은 사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면 지역의 얼굴이 될 대표를 뽑는 유권자들의 역할도 중요한데요. 마지막으로 하석용 위원장님, 인천 유권자들의 역할 무엇이 있을까요? 시민들이 투표를 한다, 선거를 한다 이럴 때 가지는 의식 그 자체가 원천적으로 좀 변화를 해야 되겠죠. 우리는 어디에 쏠리냐요? 실제로 투표소에 들어가서 투표할 때 보면 결정하는 건 뭐죠? 내가 좋아하는 정당,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좋아하는 사람에도 특별하게 정치라는 것을 의식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치 외적인 요소로 좋아하는 사람을 결정을 해요. 한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의 국민 수준이 결정하는 거 맞죠? 그 얘기. 우리가 먼저 우리는 정치를 왜 하는가? 시민들은 투표라는 정치 행위를 왜 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철저하게 시작할 수 있는 자세로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사실들을 스스로 자성을 하면서 투표장에 갈 수 있도록 그런 시민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캠페인을 해주고 그 시민사회와 서로 피드백할 수 있는 이런 중심체 그런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민의식의 전환 그리고 고양, 육성 이거를 위한 작업들을 정말로 진지하게 한번 진행을 해볼 작정입니다. 네, 오늘은 대선에 가려진 지방선거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올바른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약 석 달 뒤에 치러지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인천 지역의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선만큼이나 전국 동시지방선거도 중요합니다. 지방선거 후보들에 대한 검증의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만큼 어느 때보다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유권자들의 관심을 바탕으로 한 한 표가 지방자치 실현에 한 걸음 가까워진 인천을 만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하석용 위원장님, 조태현 부장님, 김성원 사무처장님과 함께 왔습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는 앞으로도 우리 동네 인천 지역의 이슈들을 보다 쉽게 전달하고 그 쟁점들을 다양한 시각으로 풀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